또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된 김민재 세리에 상위 1% 평점. 그런데도 아쉬운 이유는 은도벨레 볼리의 통기자입니다. 오늘 9월 1일 새벽에 열린 나폴리와 레체의 경기,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에 대한 현지 반응 모아보고요. 제 의견과 분석도 곁들여 보는 시간입니다. 나폴리와 레체의 경기는 세리에A 4라운드였는데요. 사실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 지옥의 매주 2경기 일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레체전은 로테이션 시스템을 가동해서 체력을 안배하면서도 꼭 이겨야만 하는 경기였습니다. 왜냐면 나폴리는 앞선 3경기에서 2승 1무로 리그 선두에 오른 팀이었고 레체는 1무 2패로 부진했거든요. 나폴리가 힘을 빼도 이겨야 되는 그런 상대였던 거죠. 하지만 스팔레티 감독이 새로운 선수들을 대거 기용해본 결과는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아쉽겠죠? 이날 미드필더와 공격수로 투입해본 그 은돔벨레, 라스파도리 등의 새로운 선수뿐 아니라 초반 2연승 주역이었던 크바라츠헬리아까지 교체 투입 후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공격진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감독의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처럼 쉽지 않았던 경기, 김민재 선수의 평점은 어땠을까요? 먼저 이번 경기뿐 아니라 최근 4경기 평균 평점까지 볼 수 있는 통계 기반 평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세부 기록을 근거로 평점이 자동 산출되는 어떤 서비스죠? 후스코어드부터 보겠습니다. 후스코어드의 평점으로 김민재는 7.2점입니다. 상당히 좋은 점수였고 이번 경기를 통틀어서 공동 6위권에 해당하는 그런 점수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평점은 이번 시즌 평균 7.30이에요. 오늘 기준으로 세리에A 전체 9위입니다. 팀 내 9위 뭐 이런 거 아니고 수비수 중에 9위 이런 거 아니에요. 세리에A 모든 선수 중에 현재까지 9위입니다. 당연히 나폴리 선수 중에서는 평균 평점으로 단연 1위겠죠. 또 다른 통계 기반 서비스죠. 풋몹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선 7.8점이었어요. 후스코어드보다 높죠? 이번 경기 기준으로는 공동 3위권에 올라있는 좋은 점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즌 평균은 어떤가? 김민재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평균 7.88로 세리에A 전체 5위입니다. 당연히 또 나폴리 선수 중에선 평균 평점 단연 1위가 해야 되겠고요. 겨우 5위밖에 안 되니까 위에 4명 누군지 다 살펴볼 수 있겠죠? 디발라, 펠레그리니,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이스마일 베나세르 등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 모두 지난 시즌 이미 세리에 탑 클래스라는 걸 증명한 거의 뭐 슈퍼스타에 가까운 선수들이에요. 그들과 김민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최상위권 평점을 찍고 있습니다. 또 위의 선수들과 달리 김민재 혼자만 센터백이라는 거, 공격 포인트를 올리기 가장 힘든 포지션이라는 것도 눈에 띄죠. 이번 시즌 세리에 경기를 조금이라도 소화해서 평점이 등록된 선수는 총 349명입니다. 그 중에 김민재가 5위 아니면 9위를 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상위 몇 퍼센트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후스코어드 기준으로 9위니까 리그 전체 중에서 상위 2.6%에 드는 평점이고요. 풋몹 기준으로는 5위잖아요? 그거는 1.4%입니다. 리그 상위 1.4% 평점을 김민재가 받고 있다. 탑 클래스의 평점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김민재의 평점이 팀 내 최상위권인 게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이 점은 사실 공격 자원 중에서 매경기 꾸준히 활약한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김민재는 수비수 중에서 최선의 평점인 7점 후반대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격수들은 평점이 높은 기여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 내에 매경기 골과 어시스트를 여러 개 쌓은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가 김민재보다 높을 거예요. 그런 선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나폴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경기의 경우에는 선발로 뛴 빅터 오시멘, 마테오 폴리타노, 교체로 들어온 크바라츠헬리아의 낮은 평점이 더욱더 아쉽습니다. 이 중에 한 명만 정말 맹활약을 해줬거나 자신에게 온 기회를 마무리해줬다면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말한 3명이 기존 선수들이라면 뉴페이스들, 이번에 선발 데뷔한 선수들의 첫 시험 무대에서 고전했다는 점도 아쉬운데요. 나폴리 전술에 다른 색을 입혀주고 기존 선수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선수들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은돔벨레와 라스파도리, 이 두 뉴페이스의 평점이 또 아쉽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각 매체에서 평점을 어떻게 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언론사고 가장 공신력이 있는 언론사죠.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를 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6.5점입니다. 팀 내에서 보면 대체로 스카이스포츠는 이 경기 좀 후한 편이었어요. 알렉스 메레트 골키퍼가 7점을 받았습니다. 페널티킥을 하나 선방한 점이 일단 눈에 띄죠. 그리고 디로렌조, 웨스티고르, 김민재, 올리베라, 포백 전원과 또 엘마스, 지엘린스키까지 6.5점을 받았고요. 그 뒤로 6, 5.5 등이 있고
은돈벨레는 이날 많이 날려먹은 스트라이커 오시멘과 함께 최저인 5점을 받았습니다. 상대팀 레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팀 나폴리 상대로 선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시멘을 막아낸 센터백 바스키로또, 그리고 나폴리 상대로 득점한 스트라이커 콜롬보 두 명이 7점을 받았고, 콜롬보가 경기 전체 최우수 선수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백이 6.5면 상당히 좋은 평점이에요. 과거에 김민재 선수에게 대한 칭찬 중에서 6과 6.5를 오가는 선수라는 말을 칭찬으로 쓰인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6.5면은 되게 좋은 평점으로 쳐주는 것이 세리에A입니다. 김민재는 이번 경기에서도 여러 매체에서 6 또는 6.5를 받았어요. 전국적으로 팔리는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스포츠 신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평점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김민재는 6.5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평가된 총평을 보면 중요한 수비를 몇 번 해냈다. 전방으로 나갈 때 잘 생각하고 움직였다. 견고하고 신뢰가 갔다. 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6.5점이라는 점수 못지않게 특이하고 눈에 띄는 거, 김민재가 나폴리 측 경기 최우수 선수라는 점입니다. 여기 1 밀리오레라고 써있죠? 밀리오레, 그 공화학번 이즈베에게 나오는 그 동대문 밀리오레랑 같은 말이 맞습니다. 저게 이탈리아어로 최고, 영어로 치면 더 베스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밀리오레로 뽑힌 김민재 선수 축하드리고요. 똑같이 6.5를 받은 선수로는 팀 내에서 메레트, 웨스티고르, 폴리타노가 딴 데서는 최저 평점이던데, 아무튼 이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페널티킥을 막아낸 메레트, 또 김민재보다 공중볼을 이날만큼은 3배나 더 따는 웨스티고르가 아니고 같은 평점 중에서는 김민재가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위에 총평을 보면 김민재가 자주 전진하는 역할이 전술적으로 더 가치가 높았다. 그리고 전진할 타이밍을 늘 잘 재고 올라갔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은돈벨레 선수는 오시멘과 함께 팀 내 최저인 5점이었어요. 반응이 느렸고 페널티킥을 내줬고 콜롬보에게 내준 실점 상황에서도 소극적이었다. 생각은 빠른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르는 듯 보인다.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만한 그런 평가입니다. 제가 계속 은돈벨레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토트넘에서 와서 우리가 친숙한 면도 있지만 이 선수가 잘해주는 게 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보트카, 앙귀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중원과 다른 색깔을 더해줄 수 있으면서 굉장히 일정이 빡빡한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으로서는 로테이션 시스템 필수기 때문에 은돈벨레가 뛰는 경기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은돈벨레가 뛰는 플레잉 타임 동안에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나폴리의 상당히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은돈벨레의 평점도 한번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유로스포르트는 김민재에게 6점을 줬어요. 비교적 조용한 경기였다. 콜롬보의 골 정면에서 붙는 게 늦었다. 빌드업은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 김민재 개인 능력으로 상대 공격수를 부시고 이런 장면 별로 없던 게 맞아요. 그리고 콜롬보가 득점한 장면에서는 김민재 혼자는 아니지만 은돈벨레, 김민재, 웨스티고르 등 여러 명이 공동 책임이 있는 실점 장면이었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리고 빌드업은 좋았다. 이것도 맞아요. 김민재 선수는 이날 이 경기에서 최고 수준의 패스 성공률을 남겼고 수비는 웨스티고르가 하고 김민재는 빌드업을 많이 한다. 대체로 이런 구도로 둘이 뛰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바로 근처에 있는 은돈벨레 점수 없음이에요. 저는 딱히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단순 누락으로 보이긴 합니다. 선발로 출장해서 45분이나 활약했기 때문에 더 적게 뛴 선수들도 평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점인지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총평을 보면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매체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최상의 컨디션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다. 디프란체스코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는 거친 파울을 했다. 하프타임에 아웃됐다. 여러 면에서 아마 점수를 받았다면 라스파도리, 오시멘과 함께 최저인 5점이지 않을까 싶은 평가입니다. 팀 내 최우수 평점은 7점을 받은 메레트 골키퍼인데 페널티킥을 막은 골키퍼니까 자격이 있다고 봐야겠죠. 다음 투토 나폴리 지역지입니다. 김민재는 6점을 줬습니다. 요약하면 김민재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라는 게 평가의 요지고요. 여기는 은돈벨레에게 심지어 4.5를 줬어요. 형편없는 점수거든요. 그래도 은돈벨레가 앞선 경기 교체 투입됐을 때 비하면 나쁜 플레이들이 있긴 했지만 패스를 연결하고 드리블도 겨우 2번이지만 보여주기도 했고 조금 그래도 의욕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평점이 왜 이럴까? 왜 이런 점수를 줬는지 총평을 보면요. 선발 데뷔전에서 최상의 컨디션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페널티킥을 내준 장면을 지적했고 콜롬보의 중거리슛 득점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체 투입된 로보트카가 훨씬 나았다는 점도 콕 찍어 얘기하면서 두 선수의 어떤 활약상을 대조했습니다. 그 면에서 은돈벨레가 더 못했다는 게 부각이 된 것 같아요. 투토 메르카토 웹입니다. 김민재 선수에게 6점을 줬고요.
빌드업이 좋았고 상대 진영에서 공을 따낼 때마다 위협적이었다. 웨스트코르와 더불어 콜롬보에게 너무 공간을 허용했다는 점은 지적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김민재의 전진과 빌드업을 강조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사실 김민재 선수가 앞선 경기들에서 헤딩 경합 승률, 성공 횟수가 굉장히 높았던 건 후방에 많이 머무르다가 가끔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더 자주 올라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기사를 통해서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벨렌 역시나 최저 평점이 5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탈리아 매체들의 레체전 김민재 평가를 살펴봤는데요. 김민재를 최우수 선수로 꼽은 것도 있었고 약간 아쉬운 점을 지적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틀어서 최근 4경기에서는 리그 최우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꼽혔다는 것은 역시 변함이 없어요. 이제 제발 팀 내에서 리그 최우수 수준의 공격수도 한 명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재가 세리아에 이미 적응을 잘 했어요. 잘 적응한 시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 나폴리라는 강팀이니까 우승 경쟁을 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김민재가 우승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근데 그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동료들의 상승세가 절실합니다. 이적 시장을 가장 잘 보냈다고 평가되는 나폴리인 만큼 김민재만 4경기 잘하는 게 아니고 크바라츠헬리아도 초반 2경기 이후에 2경기 부진한 것과 달리 좀 이렇게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오시멘이라든가 라스파도리라든가 시메오네 같은 다른 공격 자원들도 활약을 해줘야지만 김민재의 활약이 더 빛이 나고 팀이 높은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볼리였습니다.